오케이. 또 40분짜리 이제 짧은 걸로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원격에 이제 접속을 했는데요. 이것도 VPN이 언제 끊길지 그게 이제 문제고요. 이 멀티 캠퍼스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에서는 VPN 연결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만 이제 이 VPN 이제 그 차단하는 거 보면 이제 VPN 접근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불안정성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제좀 머신에서는 15초 정도 그 소요가 이제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로컬에서 이제 90초가 이제 소요가 됐으니까 그죠? 그 한 이제 6배 정도 그 빠른 그런 이제 성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0번 정도면 기다릴만 합니다. 그죠? 네 번에 이제 1분 정도 이제 네, 그 두 번에 30초고 이제 네 번에 1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50번이면 그 10여 번 정도 소요가 이제 되니까 기다릴만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만약에 그 조직에서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걸 수행하신다면 이제 콜앱으로 수행하는 거는 그 유료 버전을 이제 구입하시거나 근데 유료 버전을 구입을 해도 이게 그 클라우드의 특성상 연결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이제 있어요. 그리고 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어, 그 클라우드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뭐 구글이 뭐 우리 뭐 상관없어라고 우리 절대 그런 걸 건드리지 않아라고 이제 해도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제 외부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아예 이제 불가능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어, 실제로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그 구비한 장비에서 아마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이제 있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제 코드 자체는 안정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잘 돌아가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치 생성기라고 하는 것이 캐너스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 것을 상속을 받아서 이제 로드 데이터 부분을 이제 배치 단위로 하는 부분만 이렇게 이제 살짝 구현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적어도 이 배치가 메모리에 다 올라가는 하는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도 했는데도 안 올라간다 하면은 배치 크기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는 배치 크기 이제 64입니다. 그래서 배치 크기 64인데 이것도 이제 많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도 이제 좀 더 많은 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고 있고요. 콜앱에서 그 GPU를 사용한다면 아마 이 정도는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돌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128, 한 두 배 정도 이제 하신 다음에 이게 더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가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수십 분을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손실이 벌써 과적합이 꽤 났어요. 왜냐면 그 이제 후반부인데 그 손실 부분이 이제 0.3인데 밸리데이션 손실이 0.5예요. 이건 이제 애큐러시를 이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픽셀 단위라서 그냥 이제 손실을 이제 보는 수밖에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애진작의 그 한 10여 번 이상부터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오히려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스트 모델은 애진작의 한참 전에 이게 그 베스트 모델이 갱신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원격 연결이 이제 지속이 돼서 마지막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그래프까지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래프 그려볼 때까지만은 좀 어떻게 이 연결이 끊기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원격으로 이제 접속을 한 것을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쪽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SSH로 그 접근을 해가지고 그 원격 머신에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0.4까지 내려갔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0.7까지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이제 과적합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몇 번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교재랑 그러면 이제 싱크를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 337페이지가 우리가 이제 얻게 될 그런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여주는데 보시면 그 검증이 실제로 그 0.4대까지 내려가 줬어요. 이게 이제 제일 베스트 이제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올라가는 이제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과적합의 악어가 입을 벌린 거죠. 아, 이렇게 오버핏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도 0.4대가 이제 베스트 이제 결과였었으니까는 아마 이제 그 동일한 모형이고 비슷한 데이터는 이제 동일하니까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근데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셋이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원본의 데이터는 동일한데 여기서 그 난수 초기 값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데이터 집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들은 완벽하게 동일한데 이 난수 초기 값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 이제 약간 상이한 데이터 집합이 이제 설정이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살짝의 차이는 이제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고맙게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 결과표 이제 생성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훈련 결과표 생성은 저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훈련 결과표 이제 생성하면 과적합의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렸죠. 그죠?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얼른 다운로드 이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폴더에 옥스퍼드 펫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CSV 파일이 올라가 있고요. 그 파일을 이제 획득해서 훈련 결과표 이제 생성을 하면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것이 이제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베스트 모델을 이제 로드를 하고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로스를 그 확인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겠죠. 이거는 또 위에서 우리가 evaluat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으니까 정의가 안 됐죠. evaluate 이제 모델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 evaluate 모델이 그 accuracy를 이제 가정하니까 이제 이 로스를 그냥 직접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
베스트 모델은 0.4 조금 아래까지 내려가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베스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제 모찌를 이게 시각화를 이제 했을 때 아까와 이제 동일한 결과를 이제 거의 유사한 결과를 이제 얻는다. 그런 점들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이제 그 이거 끝날 때까지 살아줘서 이제 고맙고요. 다시 이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338페이지와 339페이지 이제 9.3절의 이제 최신 아키텍처 패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이제 그 왜 생겼고 이제 언제부터 이제 생겼는가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의 다음 논의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까지 사용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2014년에 이제 VGG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98년에 이제 르넷의 이제 계승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2014년에 VGG 이후로부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VGG가 당시에 2등이었거든요. 근소한 차이로 2등이었는데 1등은 2014년에 구글 르넷이었습니다. 2014년 VGG 16이 준우승을 차지하고 우승은 구글 르넷이 차지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구글 르넷은 르넷을 계승한다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합성곱 신경망을 전반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VGG 16과는 달리 계층들이 순차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형태를 벗어나 신호를 여러 개의 합성곱 계층에 병렬적으로 제공하여 여러 구성의 합성곱 계층이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한 다음 그것을 다시 취합하는 형태의 인셉션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구성을 도입하였습니다. 합성곱과 풀링을 순차적으로 조합하면 신경망의 깊이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성곱과 풀링을 거듭할수록 전달되는 신호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합성곱의 이점을 취하기 어려울 만큼 작아집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각설탕을 넣으면 금방 녹아 없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VGG16의 경우에도 여러 번의 합성곱 계층을 거친 다음 풀링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링을 조심스럽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몇 번 후에는 출력이 너무 작아지게 됩니다. 구글 르넷은 이런 문제를 여러 합성곱 계층의 신호를 병렬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VGG16과 구글 르넷의 오류율은 각각 7.3과 6.7%로 두 모델의 차이가 1% 미만입니다. 구글 르넷은 VGG16에 비해 훨씬 깊고 복잡한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은 구글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같이 매우 고도한 수준이 아니면 일반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으로는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VGG16의 경우는 순차적이고 깊이도 상대적으로 훨씬 얕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준수한 수준의 워크스테이션에서도 훈련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구글 르넷이 어쨌든 우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둘의 차이가 1% 미만이라는 것 또한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VGG16은 비록 준우승을 했지만 훨씬 간결한 구성과 크기로 여러 응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이런 그 설계의 패턴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15년 이후로 이제 주요하게 등장을 했다. 그런 점들을 이제 논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패턴을 이제 제시한 곳이 2015년에 1등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스넷입니다. 레스넷은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모델로 이미지넷 기반 경진 대회인 ILS VRC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탑5 오류율이 3.5%로 인간의 영상인식 수준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수준의 성능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역시나 딥러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합성곱 계층들을 순차적으로 거치면 깊이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을 2014년 구글 르넷 모델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구글 팀은 그러한 제약을 병렬적으로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레스넷의 경우는 입력 데이터를 합성곱 계층에 하나씩 건너뛰어 전달하는 방식인 스킵 연결을 도입하여 딥러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34개의 계층을 가지면서도 대체로 순차적인 구조를 유지합니다. 스킵 연결은 층이 깊어져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역전파 시점에서 신호가 감쇄하는 부분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합성곱 계층에서 층을 깊게 할수록 신호가 작아지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경사하강의 기울기소실 문제가 발생하여 학습이 올바로 수행되기 어렵습니다. 레스넷의 3.5% 오류율이 초인적인 수준을 달성함으로써 1000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100만 개의 사진 표본으로 구성된 이미지넷은 대회가 지향하는 목표인 보통의 성인 수준 인간 이상의 인식률을 달성한 것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알렉스넷이 1998년 르넷을 재발견하여 합성곱 계층을 도입하는 데 기여하였고, 그 이후로는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했지만 우승권에 든 모델들의 공통점은 모두 합성곱 계층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레스넷 이후로 영상 기반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성곱 신경망 기반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이미지넷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사전 훈련된 모델들의 가중치를 다른 응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는 전위 학습의 형태로 여러 응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이미지넷 대회가 계속 이제 열렸는데 이 대회가 2015년 이후로 이제 종료가 됐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의 인식률을 넘어서는 게 목표인 대회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장 이미지에 대해서 훈련을 해서 사람의 인식률 이상을 이제 달성하면서 이제 이 레슨넷이 이 대회의 문을 닫게 만든 거죠. 이 해결된 문제를 이제 간주하고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그 2015년 이후에 주요한 이제 패턴들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게 이제 9.3절에서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어떤 이제 모형을 이제 만들게 되는가, 그런 점을 같이 이제 그 완성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아지, 고양이 데이터셋을 그 수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친숙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90%의 이제 그 테스트 정확도를 이제 달성하는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전에 그 사전 훈련된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도 달성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이제 패턴으로 설계한 모형은 더 훌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체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어떤 패턴인가? 지금 352페이지에서 제시된 이러한 모형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블록의 패턴인데, 그 블록이 이제 32, 64, 128, 256, 512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만드셨던 거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2015년 이후 설계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시 그 개냥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그 적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셀을 이제 복사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좀 근처에 가져다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뭐 수정하실 건 없고요. 그냥 이제 복사해서 잘 실행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개, 10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새로운 개량이 세븐이죠. 그래서 이제 인풋츠 이렇게 이제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량이 모델에서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증식 블럭도 그 뭐 그냥 검색하셔서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증식 블럭도 이제 가져오고요.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그래서 이제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이제 개량의 모델에서 이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데이터 증식 블럭을 일단 이제 사용하고요. 네, 예전과는 다르게 베이스 모델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유하게 직접 만들겠습니다. 전처리 이제 기본적인 거 해주겠습니다. 리스케일링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교재랑 이제 같이 한번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32개 잡고 커널의 크기는 이제 5로 잡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크게 잡았고,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 그 렐루로 잡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그 바이어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좀 이제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렐루를 보통 여기서 이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패턴의 변경이 있어서 그 좀 상의를 이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액티베이션을 여기서 지금 교재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션은 이제 반드시 그 비선형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놔두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배치 정규화라고 하는 이제 과적합 방지용 방지 이제 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2015년 정도에 등장했습니다. 학습 속도 이제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근데 요 배치 정규화가 액티베이션이 되기 전에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서 여기서 이제 직접 액티베이션을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을 이제 별도로 해주는 그러한 이제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달라진 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패턴이 전개가 되는가 일단 포문을 쓰기 전에 이 패턴의 이제 블록들을 우리가 납득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채널별 분리를 수행하는 컨볼루션을 이제 그 잡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32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커널 사이즈 3 잡고 이제 패딩 세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설정합니다.
이 바이어스를 왜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채널별 분리 합성곱의 특성을 좀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는 그냥 일반 컨볼루션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 컨볼루션 이후로부터는 이제 깊이 분리 합성곱을 사용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이제 있는데 요 패턴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 조금 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그 합성곱 할 때마다 정규화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액티베이션을 이제 따로 해줘야 되는 이런 패턴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 깊이 분리 합성곱을 또 한 번을 이제 더 해주고 있어요. 이제 한 번 이제 더 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커널 크기도 동일하게 유지하고 패딩 세임도 하고 바이어스 폴스로 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배치 정교화를 하는 대신에 그 맥스 풀링을 이제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지에서 맥스 풀링을 이제 잡고 맥스 풀링을 이번에는 3으로 잡고요. 스트라이즈를 이제 2로 잡았어요. 통상적인 어떤 설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특정한 설정들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요 깊이 분리 합성곱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2014년에 구글의 이제 르넷에서 제시했던 게 요 이런 세퍼러블 채널별 분리 합성곱이라고 하는 걸로 이미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의 구글의 아키텍처가 구글에서 제시한 아키텍처가 여기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레슨넷의 스킵 연결도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제시예요. 그거는 어디에 이제 반영됐는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에 반영됐냐면 이 첫 번째 합성곱 계층을 수행하고 나서 여기서 그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변수를 이제 좀그 받아둡니다. 요거는 이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그 이거를 통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레지듀얼을 이제 받아줬다가 그 이제 잔차를 더해주기 위해서 형상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레이어즈에서 컨볼루션인데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블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수를 좀 일치시켜 주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문으로 만드는 걸 대비해서요. 유니츠를 이제 32개 이렇게 잡고 유니츠 하고 유니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잡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지듀얼에서 이제 컨볼루션 이제 2D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총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 이제 커널 사이즈를 1로 하고 스트라이드 2 등등 이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레지듀얼이 그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이제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레지듀얼의 그 마지막 x랑 이제 서로 이제 더해야 되는데 이 더할 때 이제 그 이 통과시킨 것들과 서로 이제 형상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점은 이 코드를 보고서 조금 납득은 어려우실 텐데 우리가 곧 그 플랫 모델을 통해서 그 그려보면서 좀 납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완성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 x를 x 더하기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그냥 정말 더해줍니다. 요게 이제 2015년의 이제 특성인데 이거는 그 실제로 여기까지만 잠깐 구현을 해놓고
모형을 이제 완료를 시키고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요. 이거는 이제 서머리보다는 플랫 모델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 쇼 쉐입스를 이제 봐야지 이 레지듀어를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하는가를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게 납득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그 포문으로 반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인풋이 이제 180, 183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이제 거치는데 그건 뭐 통상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리스케일링 이제 거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평범한 컨볼루션 계층을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폭 작아져요. 이게 이제 얼마나 작아지는가는 이제 커널의 크기랑 스트라이드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제 32개의 출력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는 이 컨볼루션의 출력이 두 개로 쪼개져요. 이쪽 한쪽은 이제 X로 가고 다른 한쪽은 이제 레지듀얼로 우리가 어,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요 X로 지나간 것은 이제 배치 정결을 거쳐서 액티베이션으로 이제 활성화가 이제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깊이 분리 합성곱을 그 두 번 거칩니다. 그래서 배치 정규와 액티베이션, 배치 정규와 맥스 풀링 해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변환된 이 특성들이 이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이제 더해져서 최종적인 출력이 이렇게 이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레지듀얼을 이제 더해주기 전에 합성곱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깊이 분리 합성곱 등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지듀얼이 176, 176에 이제 32개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더해지려면 이게 88, 88로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을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맞춰주는 거고 이때는 이제 그 공간적인 분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커널 크기 1로 잡고 이런 이제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특정한 설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이제 잔차 연결의 특성이 여기 이제 반영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방식으로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재에서 해당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 레지듀얼이 이제 수행이 이제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마지막 입력이 다시 이제 레지듀얼로 이제 저장이 되고 다시 이제 반복되고 하는 이제 이런 거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유니츠로 이제 바꾸고 32, 64, 128, 256, 512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굉장히 이제 깊은 모형을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반적으로는 요 레지듀얼 전체 블럭을 포문 안으로 집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 블록으로 만드시는 것도 이제 가능은 해요. 여기서 이제 이
단차 블록 해서 를 이제 생성하는데, 여기서 이제 x를 받고 이제 총 유닛의 개수를 이제 받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제 밑에 있는 요 레지듀얼들을 요 잔차 블록 안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이제 이런 이제 방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부분들은 이제 그 함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유니츠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잔차 블럭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반복시키면 이 모델을 관리하기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그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이거를 이제 레지듀얼로 해놓고 처리를 하고 형상 조정을 해서 이제 더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개념 단위로 블럭들을 쪼개서 함수로 만드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블럭들을 시퀀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퀀셜로 못 만듭니다. 왜냐면 레지듀얼 자체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 이제 건너뛰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블럭 자체를 함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x가 그 이전 계층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원하는 설정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하나의 블록으로서 이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랑 이제 동일한 모형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차 블록 생성에서 어딘가 문제가 생겼네요. 전차 블록에 그 모양이 안 맞는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 32가 맞습니다. 유니츠로 밖에서 잘됐었네요. 잘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요 레지듀얼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아까는 여기서 이제 끝났거든요. add를 해서 이제 88, 88로 끝났는데, 그게 다시 x와 다시 레지듀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서 굉장히 이제 깊은 그런 이제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6x6에 512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형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잔차 블럭을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출력을 이제 구성하면 됩니다. 출력 블럭이죠. 한 방에 이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쉬는 시간 이후에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 출력 블럭을 이제 마무리해보고 얘를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효과가 이제 잘 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